쏟아지는 빗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두 사람. 이들은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로 전국을 일주하고 있다. 백왕순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평화재단이 개설한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 제가 1기로 참여를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통일의병을 함께 만들고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백왕순 씨의 인생을 바꾸게 한 평화재단을 만나보자. 평화재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96년부터 있었던 북한의 기근부터 알아야 한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향했다. 두만강을 건너다 힘이 없어 물에 빠져 죽은 시신들은 건져지지 못한 채 강가에 방치되었다. 법륜 스님에게 이 소식을 들은 청년 몇 명이 시신이라도 건져야겠다며 중국으로 향했다. 현재 평화재단에서 활동하는 이승용 씨도 중국으로 향했던 청년들 중 한 사람이다. 결국은 이 북한 문제가 미국과의 북미 관계가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인도 지원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평화재단이 창립하게 된 거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와 주변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륜 스님에 의해 2004년 11월 평화재단이 설립되었다. 그래서 설립 초기 활동은 통일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 당시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정책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미 의회 관계자들, 국무성 관리들,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남이 많았다. 그때 육자회담 특사를 담당했던 조세프 티트라니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 스님께서 해주신 조언은 스님의 따뜻함이나 진실된 만큼이나 매우 귀중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하신 영적 지도자를 알고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 정책은 바뀌고 남북은 대립하였다. 냉전을 극복하는 길은 통일밖에 없었다. 2009년 화해 상생 통일론이 만들어졌다. 화해 상생 통일론으로 잡는 게 좋겠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통일론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새벽에 너무 흥겹게 정말 감격스럽게. 그동안 통일은 국가와 국제관계 중심적인 시각에서 그려졌다. 그러나 화해 상생 통일론은 민족 구성원의 시각으로 통일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사회를 이루는 데는 정책 연구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여론을 형성해줄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절실했다. 그래서 2009년 평화교육원을 설립하고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현재는 청년 리더십,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로 확장되어 진행되고 있다. 보수 세력을 무조건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무조건 진보가 맞다고 하거나 꼭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원 설립 4년째 의식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시민이 통일 시대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스스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통일의병을 만들었다. 그 후 1년, 통일의병은 묵묵히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화해상생 코리아를 희망하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의 요소들, 그 다양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역사들, 더 이상 그러한 역사,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갈등을 만들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자전거 행진의 목적이기 때문에. 2011년, 한국 사회는 극심한 경쟁 사회로 치닫고 있었다. 특히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대로 남한 사회의 갈등을 외면한 채 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청춘 콘서트가 기획되었다. 전국 27개 도시에서
청년 10만 명이 참여했고 서포터즈만 3천여 명, 멘토단은 100여 명이 참가하여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청년들이 폭발적이었죠. 저희도 미처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청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놀란 것은 평화재단만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놀랐다. 방송에선 청춘 콘서트가 가져온 변화에 주목했다. 기업도 정치권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에게 맞는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대중 문화나 운동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청춘 콘서트가 대중운동사에만 한 획을 긋는 것은 아니다. 청춘 콘서트는 우리 사회에 안철수 현상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되었고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였다. 당시 서포터즈가 주축이 되어 2012년에 청년포럼이 탄생하였다. 청년포럼은 현재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라에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이제 여행을 2박 3일 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라와 이제 민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스스로 남북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힘없는 북한 주민과 삼포 세대라 불리우는 이 땅의 청년들이다. 통일 코리아가 되어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미래는 곧 희망이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2013년 6월 국민통합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진보,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계 인사, 전직 장관들, 시민사회계 인사 66명이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한 달 뒤 국회 본의회에 통과되었다. 남북한 문제가 풀려야 우리가 안보든 평화든 번영이든 다 열리게 돼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가 이건 굉장히 줄기차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진할 때 우리의 통합된 대북 정책,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은 결국 작은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통일 국가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의병은 변화시키는 역할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 뒤에 묵묵히 일하는 평화재단이 있을 것이다.